반갑습니다. 행복한 남자 황순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방송을 계속 들어보시는 분들이 피드백을 올려주시더라고요, 요즘요. 정말 상당히 감사한데 몇몇 분들은 상당히 제 방송을 요약을 해서 또 올려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한테 응원의 문자도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휴대폰이나 톡으로 연락 오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고 제가 좀 힘이 납니다. 제 방송은 조금은 딱딱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나가서 이렇게 쭉 강의하면 아주 재밌게 강의가 될 것 같은데, 책을 펴놔놓고 이제 부분을 강의를 하려니까 조금 그래요. 그러고 제가 아직 강의 스킬보다도 1인 방송에 조금 미숙해가지고 이제 제대로 잘 못하는데, 그건 그렇고, 어쨌거나 제 방송을 잘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왜 이런 이제 작업을 하냐면,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에 아이 키우는 방법이 없다는 게 저는 너무나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많은 교육 전문가들, 이제 교육부죠, 그죠? 교육부 전문가, 또 학교에 종사하시는 선생님, 교장 선생님을 핏대로 해서 계신 분들, 또 장학사, 이것뿐만 아니에요. 도처에 널려있는 평생교육원, 그 다음에 학원부터 시작해, 저도 물론 학원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정작 아이를 어떻게 꾸짖는 거에 대한 거는 아무도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연일 아동학대, 아동폭력이 잠재 폭탄이 되어 있거든요. 끝으로 드러나질 않아서 그렇지, 정말 표현만 되면 바로 우리가 범죄자, 그게 범죄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많은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아이들 어떻게 키우느냐고. 근데 고작 한다는 이야기가 놓으면 크지, 다 그렇게 맞고 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보면 저희들 시대야 부모님이 혼을 내며 하면 당연히 부모가 따르는 대로 혼내는 대로 듣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저희 마음속에 보면 절절히 아픔이 남거든요. 근데 저는 마음을 연구한 사람인지라 그것이 그대로 반추되어서, 살면서 반추되어서 세상을 보는 게 가치가 되라고 그러죠. 이게 세계관, 가치관, 인간관이 그때 형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걸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공부 조금 하는 거, 전인교육이다, 인성교육이다 하는데, 글쎄, 인성에 대한 걸 제대로 규명하지도 않고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분 꾸지람은 이거를, 물론 제 아이, 우리 큰애 둘째 나왔을 무렵에, 둘째 태어날 무렵에 정말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아이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토닥토닥하고 아이들끼리 토닥거리고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게 그대로 놔두면 저희 가정에서 이게 잠재 요소, 부부 간에 이렇게 약간의 금이 생길 잠재 요소가 되는 게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것도 둘째 치고 아이들 인격 형성에 상당히 제가 자신감이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나와 있는 아동 교육에 대한 책을 다 읽어봤거든요. 그건 시치다 이론, 몬테소리 이론, 피아제 이론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매너를 하는 사람들을 제가 다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물론 훌륭한 이론이지만, 정작 내 아이의 어떠한 약속을 깨트림, 그 다음에 규율을 어떻게 어겼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정말로 딱 보면 적당히 하지, 조금 참지, 이 정도였거든요. 요즘은 조금 교육을 받았다 보니까 생각을 의자에 앉혀놓는다. 제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아이가 과연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이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두 번 다시 안 해야 될까 할까요? 창피하다,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다, 이렇죠?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시급히 이런 것들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를 경제 정책을 잘한다, 무엇을 잘한다, 분배를 잘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걸 잘하자면 올바른 품성을 지닌 사람이 나와야지 되는데, 지금은 다 숨기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딱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아이 키울 때 우리가 자랐을 때 받아왔던 그게 교육의 기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전국에 계신 아이 키우는 부모님 뿐만 아니에요. 저는 강의를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오시거든요. 요새는 조선가정도 많고 맞벌이가 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 키우는 집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몇몇만이라도 뜻 있는 분이 나와서 저하고 같이 아이 혼내는 방법 고민 좀 하고 연구하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제가 뭘 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근간을 저는 이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건 40년 역사를 가진 거니까. 저만 해도 이것을 연구한 지가 우리나라에서 우리 큰아이가 27이니까 27년, 26년을 고민하고 제가 또 학원에서 써보기도 하고 많은 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하고 같이 해서 전국에 이걸 좀 알리고 이게 아이 꾸짖는 동아리를 마련했으면 해요. 물론 책 읽는 모임, 뭐 독서 모임, 그 다음에 엄마들 정서 함량이다, 평생교육이다,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더 근간에 무엇인가 하면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간관,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아이를 내 가정에서 어떻게 훈육해 들어갈래? 아이 가정 경륜법에 대해서 저는 이런 동아리가 생겼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생명산업 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막 그렇게 전국에 가는데 저 혼자 해보면 사실 너무나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분 꾸지라 지도사를 양성한다, 뭘 한다, 제가 전국에 강의를 간다 해도 이게 제가 저 혼자 전국을 커버하기는 못하고. 근데 제가 보면 제 강의를 들으시는 그게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이게 결혼 전이든 결혼 후든 나이가 60이 되든 70대였든 제 강의를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지금 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미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고민하는 단체, 사회단체가 되든지 조금은 아니면 저보다 좀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좀 저하고 손을 잡고 갔으면 좋겠고, 제 바람은 제가 어디 정규 방송이나 이런 데 한번 나갔으면 해요. 예전에 저하고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이런 이야기를 나왔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저한테 응원을 해주시는 분한테 감사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자인 저도 고민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거는 가정인 거예요. 이게 가정이 화목해야 무엇이 돼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여성, 아내분들, 여자분들이 밝은 세계관, 밝은 인간관, 그 다음에 밝은 가치관을 가져야 우리나라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선진국에 통일이 되고 뭐가 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의 어떤 공동체에서 거기에서 가장 유발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부부 문제는 사실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는 정말 이런 소리 하면 죄송하지만 부부 관계는 계약 관계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 부자 관계, 자식과 부모 관계는 천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인륜의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자녀의 관계는 천륜의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내 아이에게 가치관, 세계관, 새로운 인간관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뉴휴먼이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간관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내 자식의 자식까지 내려가도 별반 다름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는 너무나 안타깝거든요. 저는 제가 이런 공부를 하고, 일분 꾸지람이나, 위대한 생명이나, 가난도병이다, 그 다음에 제가 쓰는 여러 책들에 딱 근간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위대성을 저는 중심에 두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두 명이라도 좋습니다. 저하고 연계된, 저하고 와가지고, 같이 고민 한번 해봅시다. 애를 다 키웠든 말았든,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든 나이 들었든 아무 관계없이 우리 후배들한테 지금 초보 엄마들, 지금 현장에서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 맞벌이 부부들, 그 다음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솔직히 정말 이런 소리 하면 죄송하지만 학교 선생님들 다는 그런 거 하지만 문제 아이들 다 팽개쳐 두거든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제가 가보면 선생님 이구동성을 이야기합니다. 저 아이들 어떻게 손댈 수가 없다. 지금 조그만 손을 대도 신고를 하죠. 그렇죠? 그 아이들은 팽개쳐 있죠.
오늘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제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어떻게 밝게 끄집어낼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고 어째요 아이들한테 접근하지 않는 것만 그렇게 격리만 하는 것만 저희들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문제만 안 생기기만 바라긴 하고 글쎄 그게 그럴까요? 저는 정말 이거는 우리 그 어른들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아이 다 키웠다고, 내 아이 돈 잘 번다고, 내 아이 바른 데 취직했다고, 좋은 대학 갔다고. 글쎄요, 저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7년을 고민을 했습니다. 내 아이 어떻게 키울까? 저는 저희 아이들은 아직 어려요. 이제 27, 25인데. 그래도 이 아이들은 바른 가치관, 바른 세계관은 저는 충분히 가르쳐 줬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 아이들이 살다가 보면 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딱 하나 자신합니다. 제 아이들은 저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겠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겠다는 건 저는 장담을 하거든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분 꾸지람이나 아니면 올바른 세계관, 그렇죠?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위대한 생각, 끊임없이 저는 이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들어갔거든요. 틈만 날 때 너희들 위대하단다. 너희들 훌륭하단다. 너희들이 가진 세계관으로 네가 나한테 배우는 가치관, 세계관으로 인간관으로 세상을 한번 맞춰볼래라고 저는 졸업할 때 앉혀놓고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너희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다. 너희들은 나한테 다소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온몸으로 다 가르쳤다. 네가 나한테 배운 그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고 이제 사회를 향해서 날아가거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 자충우돌하지만 그래도 항상 웃음을 선택하고요, 행복을 선택하고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항상 쪽쪽쪽쪽쪽 아이들을 발전해 들어가거든요. 부모들의 역할이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소 힘들 때, 우리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나가 학교를 가보고 취업을 해서 나가보니까 아빠 이야기 다 생각이 나. 아빠가 했던 이야기들을 다 거기서 가르쳐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새삼스리. 그러니까 난 아빠한테 다 배웠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둘째 아이도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며칠 전에 취업을 했는데 저는 딱 가르치는 게 이거거든요. 얘야 직장 가거든 항상 웃어라. 그렇죠? 다른 이야기 안 하죠? 청소부터 잘하거라. 그러니까 네가 놓는 걸 항상 제자리 놓고 지저분한 거 있고 네가 먼저 청소부터 하거라. 다른 거는 거기서 가르쳐주는 데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너보다 문 좋은 선배들이 최고의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이고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분들한테 믿고 의지하고 가르친 대로 가거라 라고 가거든요.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살고 있거든요. 그때 있는 걸 가지고 뭐 행복을 선택하고 바름을 선택하고 아빠 나 뭐 화가 났어요. 그래 왜 화가 났을까? 그래 이렇다면 그렇다면 내한테 훌륭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주죠. 아이들이 뭐 자라면서 아빠 나 직장을 옮길까요? 뭘 옮길까요? 그래 우리 한번 고민해 볼래? 우리 아이가 어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 예고 피아노 수석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고2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빠는 학교 그만두고 싶어. 왜요? 왜 그러니 하니까 아빠 나 천재가 아닌 것 같아. 음악이 너무나 시끄러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마음이 조금 아팠거든요. 얘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만 쳤던 아이인데 그때 무슨 소리 했냐면 오케이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 근데 단 하나 네가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가든 아니면 계속 다니든 딱 하나 네가 행복한 것에 중심을 두고 너의 행복을 중심을 두고 우리 고민해볼래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아이가 한 달 반 정도 고민하고 난 뒤에 아빠 나 학교 그만둬야 되겠어 하길래 저는 바로 두 번 다시 뭐 토달지 않고 그래 네 판단이 맞단다. 네가 행복을 선택하고 너가 그것을 가지고 너의 판단의 중심에 행복이 있다면 나는 너가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한다. 그래 옳은 판단에 나는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아예 학교 그만두고 그 학교를 그만두고 바로 뭘 했나 검정고시에서 6개월 만에 바로 대학을 갔거든요. 괜찮아요. 우리 아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항상 웃음을 띠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이 회사에 저번에 딱 한 번 가봤는데 밑에 사람들하고 위에 사람들 이렇게 거느리는데 뭐 아주 웃어가면서 큰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곤조곤 하면서 딱 잘 끌어가거든요. 이런 거예요. 물론 뭐 제 아들 자랑이 아니라 자식들 자랑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최소한 이거 하나만이라도 아이 꾸짖는 방법, 그러니까 아이 훈육하는 방법을 저하고 같이 고민해서
내 가정만이라도 웃을 수 있는, 그리고 아이를 전폭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그런 가정이 내 가정. 이게 내 가정만을 그렇게 해서 늘어난다면 저희 사회가 밝아지거든요. 혼자 밝아서 될 일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다가 밝아져야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 그죠? 힘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여성가족부에 하도 답답해서 그 1분 꾸지람 지도사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각 학교에 보면 그 뭐죠? 인성 뭐 여러 선생님들 나가서 뭐 방과후 학습이다, 뭐 교육한데 많이 해요. 제가 1분 꾸지람 지도사 과정을 만들었는데, 솔직히 요거는 2시간만 배우면 다 배워요. 제가 아직까지 거기 안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저변 학문적인 배경이나 철학적인 배경, 왜 만든지 조금씩 설명하려고 했는데, 뭐 교육은 뭐 이수 과정이 그렇더라고. 저한테 와서 하루나 이틀 정도 받으면 돼요. 해가지고 1분 꾸지람 해서 각 학교마다 뭐요? 요즘 아동폭력 예방 얼마나 좋아요. 가서 뭐 강의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걸 떠나서 저하고 같이 고민하는 모임이 하나 생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훌륭한 그 아동학자들 정말 많거든요. 특히 엄마들은 얼마나 잘 알아. 애를 키워왔잖아요. 아버지, 나도 이렇게 고민하는데.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고민해서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모임을 정말 하나 만들어서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은 제가 이제 저한테 칭찬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감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또 제안을 한번 해보네요. 요거는 잠깐 쉬어가는 이제 번외 방송으로 생각을 하고요. 내일은 제가 이제 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벌의 효과라든지 이런 걸 들어가려고 하다가 급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 게 뭔가 하면, 왜 벌을 해도 사람이 안 바뀌는지, 왜 칭찬을 하면 사람이 바뀌는지에 대한 인간의 근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번외 방송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이제 우리 독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방송이 조금 익숙해지면 실시간 방송을 하려고 해요. 아직까지 제가 이런 거 익숙해지지 안 하거든요. 실시간 방송이 되면 제가 그때마다 저한테 인터넷으로 아이 키우면서 힘든 걸 올려주면 바로 답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아는 한에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편집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나이가 좀 있는지라 또 저를 또 편집해서 도와주실 분이 또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좀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조명도 제가 바꾼다고 바꿨는데 잘 안 되네요. 아직도 소리도 잘 울리고 이래가지고. 어쨌거나 감사드리고, 내일은 정말 중요한 인간의 본성, 위대성, 인간의 무엇인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아무나 알기 쉽게 별이 왜 안 되는지, 칭찬이, 그 다음에 인정, 긍정이 왜 되는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